안녕하세요. 저는 마크베이스 AI 연구원 김혜원입니다. 저는 마크베이스에서 개발한 마크베이스 AI 스윗에 대한 데모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AIoT 스윗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AIoT 스윗에 대한 구성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AIoT 스윗은 엣지 장비로부터 센서를 부착하고 센서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하는 수집 모듈과 수집 모듈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엣지 마스터 서버라는 데이터 저장소로 보내주는 엣지 마스터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엣지 마스터 서버,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구성된 엣지 마스터라는 프로그램과 그 엣지 마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추출하고 전처리하고 딥러닝을 활용해서 추론하고 그 추론된 결과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람을 주거나 하는 후처리를 적용해주는 AI 마스터가 구성되어 있는 통합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IoT 스윗을 적용하는 현재 보여드릴 데모 시나리오는 지금 저희 회사 내에 있는 에어 컴프레서 장비에 진동 센서를 3개 부착을 해서 실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아날로그 데이터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해당 데이터를 저희 엣지 마스터 클라이언트가 수집을 하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서버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AI 마스터가 AI 모델을 학습하고 개발한 뒤에 개발된 모델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검사를 적용해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알람이 전송될지를 보여드리는 데모 시나리오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에어 컴프레서 장비의 내부적으로 이상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적으로 장비에 인위적으로 충격을 줄 때를 이상으로 감지하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알람이 주게 되고 그 이상 감지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해 주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피검사 장비인 에어 컴프레서에 진동 센서를 부착해 두었고 거기에 수집 모듈인 TCG20 장비에 측정된 값을 엣지 마스터 클라이언트가 엣지 마스터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피검사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이상 감지 모델을 개발을 해 두었고, 이제 이 개발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AI 마스터를 사용할 수 있게 환경을 구축을 해 두었고, 그 AI 마스터를 사용해서 실제 이상 감지 서비스를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감지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이상 감지가 발생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물리적인 구성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저희 실제로 검사가 될 에어 컴프레서 장비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저희 수집 모듈인 TCG20이라는 수집 모듈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엣지 마스터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엣지 마스터 클라이언트 엣지 장비인 제슨 TXE 장비가 있고, 그리고 그 저장된 데이터가 저희 사내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저희 이 서버 내에서 AI 마스터가 구동되고 실제로 이상 감지를 수행하고 이상 감지가 수행됐을 때 사용자에게 알람을 전송해주게 됩니다. 이제 마크베이스 AIoT 스윗에 대해서 실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구현한 환경과 이 AI 마스터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피검사 장비 에어 컴프레서에 실제로 센서를 부착을 해 두었고요. 이 센서에서 진동 아날로그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해서 수집된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 TCG20이라는 장비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신호를 이 제슨 엣지 마스터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제슨 엣지 장비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희 사내에 구축된 엣지 마스터 서버로 데이터를 계속 전송을 해서 실제로 장비에서 계속 측정되는 진동 데이터를 엣지 마스터에서 마크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진동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AI 마스터 상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이상 감지를 수행하는 모델을 개발해 두었고요. 지금 이 데모에서는 개발된 모델 중 이 바이브레이션 DAD, DNNAE 컴프레서 바이브레이션 모델을 적용해서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AI 마스터에서 서비스를 생성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개발된 모델 중 바이브레이션 DAD, DNN 모델을 활용해서 이상 감지를 수행할 거고요. 이제 이 서비스를 생성할 때 필요한 변경할 수 있는 설정들을 이 창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될 서비스의 이름을 여기서 변경을 할 수 있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관련된 설정을 이 extract를 누르면 생성 보여지는 이 창에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 서비스는 마크베이스 DB REST AP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된 마크베이스에 대한 호스트 IP와 그 마크베이스의 HTTP 리퀘스트 포트 그리고 REST API를 사용할 때 필요한 인증키 그리고 언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사를 수행할지 지금 정확하게 이 YYMMTD의 형식으로 시간을 입력을 하면은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또는 now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가장 최근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상 감지를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조건은 저희가 개발한 모델에 대한 데이터 설정과 관련된 그런 환경 설정이고요. 그래서 검사 주기를 몇 초로 할지 지금은 1초마다 검사를 수행할 거고 지금 몇 초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사를 수행할지 검사에 지금 측정되고 있는 센서의 샘플링 레이트는 얼마인지 어떠한 센서의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를 다 입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크베이스의 쿼리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환경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크베이스 상에 어떤 테이블을 가져올지 테이블명과 그 각각 컬럼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쿼리를 날릴 때 where 컨디션이나 order by 컨디션을 추가로 더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크베이스에 제공하는 롤업 기능을 사용한다면 그런 단위는 얼마가 초 또는 분 시간이 될지 어떤 단위를 사용할지 그 단위의 스텝은 얼마로 할지를 설정할 수 있고 롤업의 방법도 저희 개발한 모델에 필요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tract 설정을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딥러닝 모델에 맞게 형태를 변경하거나 결측치가 있으면 그 결측치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환경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issing adjustment는 그 측정되는 값에 결측치가 존재할 때 그 결측치를 채워주기 위한 설정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가 지금 샘플링 레이트가 얼마인지 그리고 몇 초 동안 측정할지를 통해서 지금 각 센서가 몇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5개가 현재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3개가 있다면 이 타임 컬럼을 기준으로 이 밸류 값을 다시 모자란 것을 찾아서 채워 넣어서 5개로 다시 다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채워 넣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선형으로 채워 넣을지 아니면 옆에 값을 그냥 패딩을 할지 또는 2차나 3차로 근사를 해서 채워 넣을지를 다 설정을 해서 지금 상황에 맞게끔 좀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딥러닝 모델을 수행할 때 학습된 모델 파일에 대한 경로를 변경을 할 수 있고 현재는 저희가 제공하는 모델의 경로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추후에 사용자 또는 저희가 다시 재학습한 모델을 적용할 때도 코드 수정 없이 현재 이 설정만 변경을 해서 수행한다면 재학습된 모델 파일을 손쉽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적용된 모델 파일을 불러와서 딥러닝 계산을 수행하고 난 뒤에 결과를 통해서 그 값이 이 기준값보다 크거나 또는 작거나 할 때 이상으로 감지하겠다라는 여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값을 작게 하면 할수록 검사에 대한 민감도를 낮출 수 있고 값을 크게 하면은 이제 그 검사에 대한 민감도를 조금 더 낮추어서 정상인 상태를 이상으로 분류하는 그런 상황이 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옵션은 이제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할지 언제 전달을 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지금 지금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상이 있는 카운트 횟수가 5회 이상이거나 또는 지금은 검사할 때 1회 이상일 때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또는 그 이상이 있는 비율이 0.5 이상일 때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지금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은 이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역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입력을 할 수 있고 이라든지 또는 사용자가 또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메시지의 본문을 입력을 해서 그 메시지가 이상이 있을 때 전달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옵션은 어떤 채널로 이 이상 메시지를 보내게 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SMTP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보내거나 슬랙 메신저로 보내거나 구글 챗으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데모에서는 메일과 슬랙은 보내지 않고 이 구글 챗으로만 데이터를 보내게 될 텐데, 구글 챗 채널을 통해서 알람을 보낼 때 설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시는 구글 챗 화면에서 이 채팅방에 있는 채팅방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버튼 눌러서 저희가 원하는 채팅방 제목으로 채팅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제 이 만들어진 채팅방으로 저희가 알람이 떴을 때 알람 메시지를 보내도록 할 거고요. 그를 위해서 이 만든 채팅방에 있는 채팅방 제목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웹훅 관리라는 버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웹훅 관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이상감지를 보낼 때 어떤 계정이 보낸 걸로 보이게 할지 이 계정의 이름을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설정된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I라는 이제 웹훅을 관리해주는 앱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 앱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웹훅 URL을 복사를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URL을 복사할 수 있고, 이 URL 상에 정해진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은 이제 이 채팅방에 실제 메시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웹훅 URL을 복사를 해서 여기 이 웹훅 URL이라는 설정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상이 감지됐을 때 이 AI 마스터가 이상 감지 메시지를 아까 설정한 채팅방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해주는 태그 애널라이저라는 기능의 설정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 라인 컬러와 라인 위스는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 태그 애널라이저 상에서 어떤 부분이 이상이 감지된 데이터다 라는 것을 지각할 때 어떤 색으로 보여줄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표현할 때 선 굵기는 얼마로 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지된 영역을 클릭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감지되었는지 센서 정보나 그 감지된 시간 정보를 이 URL, 이 여기 설정한 URL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감지된 데이터가 어떤 공정에 있는지 또는 어떤 상황인지 여부를 사용자가 이제 외부에 있는 앱과 연결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다 끝마치고 한번 설정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 서비스를 생성한 뒤 이 AI 서비스 리스트라는 카드를 클릭하게 되면은 생성한 서비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창이 나타내고, 지금 동작하는 서비스별로 각각 개별적인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방금 생성한 서비스의 카드가 저희가 방금 생성한 서비스가 가장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카드로 보여지고, 그리고 위에 두 개의 카드는 저희가 이미 이전에 생성한 서비스고, 하나는 서비스는 동작 중이고 다른 하나의 서비스는 동작하다가 멈춰진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생성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터스가 아이들로 표현되어 있고, 지금 이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표시됨으로써 지금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지 않다,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가 동작할 때는 지금 이 러닝 상태에 있는 서비스처럼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생성한 서비스를 이제 스타트, 실제로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파란색 아이콘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 execute count가 1로 증가함으로써 지금 검사가 실제로 동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세하게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execute count라는 이 숫자를 칸을 클릭하게 되면은 새로운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고, 가장 위쪽에는 지금 이 서비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쉬는 상태인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상태인지, 전처리하는 과정인지, 딥러닝, 추론을 하는 과정인지, 또는 추론이 끝나고 결과를 해석해서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내는 과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지금 몇 번이 수행이 됐고 각 과정별로 몇 초가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서비스를 동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에러가 몇 번 발생했는지 지금 이 하나의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검사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빨간색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실제 지금 검사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화면이 넘어가게 되고, 실제로 가장 최근 5분간의 데이터를 지금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장비의 이상 감지, 저희가 외부적인 충격을 주었을 때 이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충격을 주었고 그 충격을 감지해서 이 detect count라는 숫자가 지금 0에서 다른 숫자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때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detect count의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창이 나타나게 되고, 이 창에는 저희가 이상으로 감지한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언제 측정된 데이터인지, 검사한 시간은 언제인지를 볼 수 있고, 이제 보고 싶은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실제로 검사를 수행한 데이터가 어떤 영역의 데이터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때 데이터를 바로 사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을 해서 사용자가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자에게 저희가 알람을 전송을 하도록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그때 이제 구글 알람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래 데이터를, 실제 지금 이상 감지를 했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하나 보내 주게 되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때 이상 감지를 했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바로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크베이스가 개발한 IoT 스윗에 대한 전체적인 작동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마크베이스 IoT 스윗은 엣지 장비에서부터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하는 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고, 또 그 저장된 데이터를 그냥 저장만 해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상감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AI 마스터를 포함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고, 그래서 이 AI 마스터는 사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생성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만 켜고 끌 수 있도록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이 서비스가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 사용자가 어떤 곳에 있든 그 이상 감지 알람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감지 알람을 통해서 이제 제조 공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이 AIoT 스윗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AIoT 스윗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궁금하거나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저희 마크베이스 홈페이지나 마크베이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